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진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토박이로 자란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근본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런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쭉 자라다가 미국으로 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경험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싶었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조금 짐작하실지 모르겠는데 언어가 달라지고 또 문화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지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기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에요.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과 또 어렴풋이 짐작해 보는 거랑은 차이가 저는 굉장히 컸습니다. 언어 차이에 대한 부분이야 사실 와서 하다 보면 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문화 차이나 대인관계적인 부분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일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런데 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인지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확 떨어지는 그 체감은 생각보다 정말 엄청 크게 왔는데, 일단 언어로 인한 어려움은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모든 걸 다 받고 직장 생활까지 하다가 넘어온 저로서 저는 물론 중간에 2년 석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좀 약간의 적응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기대되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현지 사람들의 기준으로 맞춰서 생각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현지 사람들과 맞먹는 레벨에서 의사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영어로 된 그 모든 자료들을 받아들이는 제 능력도 한국어로 된 매테리얼을 받아들이는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고, 처음에 일을 시작하다 보면 또 이메일 같은 거 장문 하나 하는 것도 별거 아닌 메일 쓰는데 30분, 1시간 그냥 날아가기 십상이고, 그 다음에 면대면 소통은 정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1대1만 해도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한 4, 5명 또 10명이 들어가는 회의에 딱 들어갔다 치면은 그거를 처음 겪던 시절의 멘붕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다 어려워요. 이게 내가 30분을 거기에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딱 나오고 나니까 애들이 뭐라고 떠든 거지?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한 발짝 뒤로 나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사실은 자라다 보면서 자기의 어떤 인지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게 점점 더 발전하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나는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조금 더 많은 걸 처리할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다룰 수 있고, 근데 한순간에 이제 환경이 바뀌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어떤 나의 능력치랄까? 그런 게 그냥 요만큼이었던 게 이렇게 확 쪼그라드는 느낌, 다방면으로.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시련이 오는 건데 직접 경험을 하고 뚫고 나가기 전까지는 참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착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한국에서의 나의 의사소통 능력, 업무 처리 능력 이런 게 한 요 정도 레벨이었다고 치면은 미국으로 오니까 한 여기로 탁 깎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느 정도 끌어올려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기대치도 어느 정도 좀 낮춰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통한 인지 처리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같은 거는 제가 미국에 와서 한 3, 4년 정도 지내보면서 느끼는 점인데, 그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동시에 기대치가,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것도 저는 그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마음을 조금 최대한 느긋하게 먹으려고 하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사실은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게 운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어떤 감정들을 느낄 것인지 이런 게 내 마음먹기 달린 부분도 분명히 큰데, 그런데 자신의 주변이 어떤 식으로 가꿔지는지는 운적인 요소도 굉장히 커요.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정확하게 알고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겪어보니까 엄청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엄청 막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들어간 이후에 예기치 않게 조직에 큰 변동을 겪는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내가 업무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아닌 것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운적인 면에 의해서 환경이 결정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민자로서의 추가적인 어려움은 뭐가 되냐? 그거는 이제 바로 비자라는 부분이 되죠. 외노자의 서러움이랄까?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운이 좀 안 따라서 상황이 나한테 여의치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한국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내가 정말 여기 계속 일을 하다가는 내가 막 명이 짧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치면은 물론 직장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금으로 내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뭐 이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회사를 나오고자 마음을 먹는다면은 그냥 내가 사표를 내고 나오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고. 그런데 이제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외노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돼요. 미국에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인 H1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개념이고, 그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를 본인이 나오거나 뭐 계약이 종료됐거나 뭐 이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정확히는 찾아봐야겠습니다만 뭐 한 60일 이내인가 그 안에 이제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뭐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내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때려쳐 이러고 사표를 확 던지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2달 안에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다? 이거를 누가 장담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뭐 여의치가 않든 어쩌든 일단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서 이제 약간 속을 썩여가면서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뭔가 확실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표 확 던지고 그제서야 나갈 수 있는데 그제서야 나가는 데 있어서도 비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비자 트랜스퍼하는 이 스폰서가 바뀌는 이 프로세스가 또한 제 경험으로는 뭐 한두 달 이렇게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또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좀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회사 사정이 조금 위태위태한 것 같다 이러면 또 말할 것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레이오프라는 것도 조금 심심치 않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만약에 H1B 비자 홀더다? 그런데 내가 이제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레이오프를 당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그 어려움은 사실은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60일 안에 잡을 못 구하면 나는 이 나라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도 이미 데리고 미국에 왔고 여기서 많은 생활 기반을 어쨌든 마련해 놓은 상태고 이러면은 그 절박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자란 사람이 미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 그 본질적인 것들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인지 부조화, 그거를 극복해내는 과정,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직장 생활에서 운이 좀 좋지 않아서 자신이 안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비자라는 제약으로 인해서 이직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셔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모두 화이팅이라는 말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